총선 때 여러분들은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이준석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작 대통령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예. 자, 이준석을 혼내주자! 라고 하는데 상상해보자. 김기현과 나경원이 선거를 이끄는 그런 선거를 한동훈 장관이 선봉장에 나서서 50여 명의 검찰 출신 후보와 수십 명의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윤핵관들의 지원 사기를 받고 총선에 나오는 이 그림. 이 정도면 이긴다고 믿는 애들도 있겠지만 4연패에 몰렸던 정당이 3연승을 달렸으니 유권자의 말 우리가 가져갔다고 그렇게 착각할 만하다. 자, 쉽게 끝낼 수 있었던 선거를 내부 총질 당대표 때문에 겨우 이겼다는 생각. 이제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담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에 나선 총성이니 과반 의석쯤은 겁도 사법 리스크에 갇힌 야당 이재명을 버티기로 들어가면 200석도 노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틸투브가 넘쳐나는 가짜뉴스에 중독된 일부 극우 성향 여권 인사들이나 유권자들은 그렇다 치자. 뭐 얘네들은 이제 약간 좀 정신이 좀 덜 떨어진 애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모를까.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공개하자면 용산 주변에서는 이준석 없는 선거는 필필한 이야기가 들린다. 주로 대통령 참모들을 위해서 나오는 말이다. 조리돌림하고 하고 내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준석을 찾는단 말인가 싶겠지만 다 사정이 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 여기에는 이준석이 지금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준석의 꿀은 빨되 어차피 이준석은 국회의원 못 된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는 거야. 이거 내가 전부터 얘기했던 거를 이제서야 얘네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지.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 선거 백서라는 책을 내는데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에는 백서를 안 냈어요. 그런데 20대 대선 백서는 선거가 끝난 지 1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다. 왜 그런지는 이준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대선과 지선 다 이겨도 백서를 못 쓰고 있다. 선거 자체를 곱씹으며 분석할수록 이준석이 윤석열보다 대선 기여도가 높다고 여론조사에 나오고 그걸 분석해 공식 문서로 남기는 순간 자신들이 모순이 되니 분석을 못하는 거. 결국 이준석 하나 때문에 지금 백서를 못 내고 있는 꼴이라는 거야. 백서에 이준석의 기여도를 쓰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이준석이 말이 맞다고 가능하면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 보호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셈이다. 누구 덕에 자신들이 대통령 참모 타이틀을 달고 있는지. 그래서 총선에 누구를 앞세워야 표를 모을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음 총선에도 써먹을 셈인 건데 당원권이 정지됐으니 공천을 물고 나가지 않냐 묻는다면 너무 순진하시는 거다. 홍준표도 이미 당원권 정지였지만 징계를 무효로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는 결단을 가진 정당이었다. 거기에 노원병 출마를 시킨다면 윤핵관들에게 이준석 노원병 출마는 흔들고 쓰리고의 피박까지 쓰일 수 있다. 이준석을 품었다는 대인배의 놀이가 가능하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젊은 층의 표를 모을 수 있고 정작 이준석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떨어질 것이고 만약 총선을 패한다면 이준석 때문에 졌다는 필살기를 소환해서 드럼통에 넣어버리고 대통령은 선거 중립 모드였을 테니 선거 참패는 무관하고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어떻게 버리겠냐. 이미 김기현 후보가 이준석을 끌어올 수 있는 실질적 역할들을 할 거라고 얘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간 보지 말고 이준석과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해라. 썸 탈 거면서 수줍은 척하지 말고. 재밌는 분석이네요. 예. 내가 얘기했던 게 바로 저런 내용인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을 굳이 집안 싸움을 크게 벌여가면서 내쫓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면 총선까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총선 이전에 이준석을 내쫓으면 뭘로 우리가 이기냐는 거지. 선거에 전략가가 없는데. 응? 선거 전략가가 아예 없고 다 보면은 그냥 멍청한 애들만 있는데 그래 내가 어차피 이제 노원병 나와도 못 이긴다. 그럴 때까지 냅두고 노원병 보내고 그때까지는 참고 나서 노원병 떨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교체가 되는데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거야. 결국에는 다시 부르는 거 자체가 이미 굴욕인데 그때가 되면 뭔 꼴이 되겠어. 이준석만 더 키워주는 꼴이 돼. 그러다가 쟤 만약에 나 노원병 안 갈 건데 이러고 나 대구 갈 건데 이러고 얘가 만약에 수틀리 갖고 만약에 딴 데 갖고 붙어봐 이러면은 완전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바로 이 그 툴튜버식의 눈앞에 있는 것에만 그 증오심이 빠져가지고 거기 돈 벌겠다고 병신짓 하다가 근거 없는 소리로 병신짓 하고 그러고 우리 정치를 다 망친 거야. 정치를 다 망치고 그냥 다 개판되고 빌빌대고 그리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고 나면 부정선거 탓이나 하고 이런 정신병자 같은 일로 가면 되겠습니까 루틴이. 결국에는 다시 또 이준석 불러가지고 저런 꼴 만든다는 게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이 책에 나옵니다. 이준석 책에는 여지없이 그냥 윤핵관들을 두들겨 패는 내용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권력욕만 있는 윤핵관들 당은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 윤핵관들 역시 제가 얘기한 대로 윤핵관들은 그냥 있는 대로 털어버리는 내용이 정치 정화를 위해 익명 인터뷰를 퇴출시키자. 여기를 보면은 이 방금 나왔던 이 선거 백서가 진행되지 못한 배경에 윤핵관들이 있다. 당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 윤핵관들은 권력욕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을 경영하고 선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다. 백서는 결국 만들어지지 못했다. 공과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 건 다음 선거에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 실제로 투표가 된 사람들의 역할, 행동이 뭐고 앞으로 뭘 피해야 되는지 분석하지 않고 있다. 농공 행상 중 농공이 정확하지 않으면 뒤에 치러질 선거에서 사람들이 오직 기억에 따라 타성적으로 움직일 거고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당내 분란의 원인 윤핵관들의 익명 인터뷰. 애초에 부정적 의도가 노출되면 욕먹을 걸 지들도 아니까
본인의 정체를 숨기는 거 아니겠냐. 여의도에 익명 정치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공격의 의도만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탑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익명 인터뷰를 퇴출시켜야 된다. 세대 포이론에 대해서는 예. 정작 30대 여성들의 지지율이 43.8%로 17.3% 올라갔다. 결국 자기가 뭐 옳았다 이 얘기고. 초선들이 되게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여당 공천이라는 게 권력자가 좌지우지하기 위해 흔들어대는 순간 당에 혼란이 오고 현역들이 권력자의 눈치만 보는데 초선들은 내가 초선이라 아직 힘이 없어서라는 말을 많이 한다. 스스로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건 더 큰 힘에 눌려서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나약한 초선을 위치해 놓고 3년을 보냈다는 게 제일 안타깝다. 호남에 대한 전략. 전라도 지역에서 호남 보수는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당심에 구애하는 정치가 아니라 전라도의 보편적 주민들이 바라는 걸 발굴하는 전략으로 가자. 공항 지어주고 뭐 그러자. 또 체리 따봉 논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당의 원내대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보편화된 다른 방법들,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등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떤 걸 의미하냐. 저 윤핵관들 중에 이제 몇 사람 아주 극소수가 폭로를 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너무 은밀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내일 또 커다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준석이 책 발간도 하고 이러면서 동시에 내일 허은하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합니다. 내일 국회 기자회견 또 생중계하면서 있는 대로 폭격이 날아가겠죠. 이준석이 내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합니다. 천하유기 막판 지지고소에 나선 건데 예. 여기 보면 이준석은 김기현의 울산 땅 투기 의혹, 장해찬의 연예인 성적 대상화, 윤핵관들에 대한 비판, 천하용인 후보들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뭐 김기현, 장해찬 얘기 빼면 안 되겠죠. 이준석 단독으로 할 것 같다. 이거는 허은하 후보가 도운 것이 없다 하면서 내일 또 예전에 그 대통령 당시에 그 기자회견을 해갖고 뭐 대통령과 윤핵관들에 대해서 들이받았던 기자회견처럼 이번에 또 한번 뭐 양두구역 그때처럼 또 이슈를 만들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준석이 가면은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는 특성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뭐 꼰대들 인터뷰보다는 이준석이 답변을 잘해주고 기자들이 쓸만한 거리를 되게 많이 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이 기자들이 이준석을 쫓아다니는 거고 이준석도 그런 기자들 속성을 잘 아니까 자기가 뭘 얘기해줄지 뭘 줘야 어떤 소스를 줄지를 잘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 저기 가서 이제 김기현에 대한 의혹들 새로운 의혹들을 다다다다다다다 또 장해찬에 대해서도 또 예전에 어떤 게 있었고 다다다다다다 기자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전에 능한 이준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선거 전략에서 아주 그 타이밍 좋게 잘 만들고 있죠. 내일이 또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데 뭐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후보들 수준이 많이 낮아진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가면서 좀 제대로 이렇게 비전을 좀 제시해주고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후보보다는 결국 우리는 굉장히 많은 폭탄을 들고 가고 있구나. 우리 역시 좀 이재명만 보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재명이 터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다시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전당대회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